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농구화는 바로 르브론 제임스의 보급형 라인업인 르브론 위트니스 8입니다. 국내에는 EP 버전으로 나왔고요. 일단은 여러분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소개는 말이 필요 없겠죠. 지금 살아있는 레전드고 아마 조만간 아들과 아빠가 함께 NBA 코트에서 뛰는 그런 장면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바로 르브론 제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맘때쯤 요런 르브론 위트니스나 그다음에 에어조단 시리즈들을 지금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주말에도 아울렛을 좀 갔다 왔는데 지금 여러분 23년도에 나왔던 신제품들이 아울렛에 여러분 다 풀려 있습니다. 심지어 르브론 21마저 쉽게 다 풀려 있으니까 그것도 언박스로 구매를 할 수 있고 최소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 지금 아울렛 가시면 23년도에 인기를 끌었던 GT커2라든지 KD라든지 그다음에 루카라든지 그다음에 르브론 21이라든지 웬만한 지금 이전 모델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파이널 시즌이 다가왔다는 거는 이때 신제품들이 여러분 엄청 나옵니다. 엄청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제품들을 빨리 재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작년에 나왔던 전 모델들이 지금 아울렛에 가면 다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많은 사이즈, 폭넓은 사이즈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작년도 모델 중에 갖고 싶었던 모델들이 계셨던 분들이라면 꼭 가서 구매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르브론 위트니스 8 그리고 르브론 21 에어조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울렛 가시면 전부 다 하이든 로우든 모두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 에어조단을 리뷰를 해드리지 않았죠 이번에. 그 이유가 바로 로우컷이랑 같이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우컷 가격이나 그 에어조단 가격들은 가격이 좀 셉니다. 그래서 저도 할인된 가격에 두 개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아울렛 가서 저는 하나 구매를 해온 게 에어조단 로우를 구매를 해왔다. 그래서 그 리뷰가 마치면 또 비교 리뷰 올려드릴 부분이고, 아울렛에 가시면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리뷰를 보시고 아울렛에서 구매를 하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하는 단계로 리뷰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르브론 위트니스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르브론 위트니스를 처음 신었던 거는, 일단 보급형 하면 르브론 암바서더랑 이 르브론 위트니스 두 가지 모델이 보급형 모델로 나오고 있죠. 가격은 보통 10만원 중반대에서부터 10만원 초반대가로 형성되는 위트니스와 엠바서더 가격입니다. 일단 저는 이 위트니스는 3부터 신었거든요. 위트니스 3는 스트로벨, 전장 스트로벨 쿠션으로 나왔었고, 쉐입 자체가 에어조단 11과 비슷한 에나멜 디자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굉장히 잘 봤었고, 그 다음에 사이즈 조금 작게 구매를 했어가지고 한번 신어보고 괜찮은 녀석이긴 했지만 판교로 올라오면서 지인에게 선물을 해주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4, 5는 같은 미드솔을 씁니다. 같은 미드솔을 쏘고 그 다음에 줌웨어 쿠션을 장착하기 위해서 앞쪽 줌웨어 쿠션 장착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위트니스 중에 가장 좋았던 라인업은 이 위트니스 4 and 5입니다. 그래서 4, 5는 같은 미드솔 앞쪽 줌웨어를 쓰는데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피팅 부분이 조금 얇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피팅감에 좋은 쿠션감에 좋은 무게, 좋은 접지를 가진 보급형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부분을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르브론 위트니스 4, 5는 꼭 한번 구매를 해보셔라 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6를 신어보고는 4, 5 때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6에 여러분 다시 에어맥스 쿠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이 6, 7은 똑같은 미드솔을 쓰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풀 에어맥스 쿠션이었거든요. 그래서 풀 에어맥스 쿠션이었는데 같은 미드솔임에도 불구하고 6는 굉장히 하드한 쿠션이었고 7은 괜찮은 쿠션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지, 같은 미드솔인데도 불구하고 7이 정말 괜찮네 라고 느꼈던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7은 영상에 올려드렸었고 6랑 비교도 해드렸었는데 같은 미드솔이었지만 7까지도 괜찮다. 3는 노멀했었고 6는 좀 굉장히 안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농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급형 라인업을 생각을 해서 이번 르브론 위트니스 8도 구매를 한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여러분 에어맥스 쿠션을 뒤쪽에만 쓴 녀석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보급형 라인업에 힘을 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뒤쪽 에어맥스만 적용한 이 르브론 이 위트니스 8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우선 박스는 일반 르브론 박스이고 예전에 나왔던 위트니스 박스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컬러가 이렇게 보라색 컬러로 나오면서 굉장히 산뜻한 컬러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자, 르브론 제임스를 상징하는 사자 로고들을 반반 구석구석에 이렇게 배치를 시킨 부분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속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택 들어가 있고 뭐 크게 별다른 게 없다. 그리고 위에는 왕관, 그리고 앞에는 스트라이브 포 그레이트니스라고 해가지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위트니스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위대한 그 르브론을 의미하는 보급형 라인업이고요. 일단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신발을 보셔야겠죠. 짜라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외관적으로 여러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 EP 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발볼도 꽤나 넓게 나왔을 거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전 버전들도 제가 반 다운돼서 구매를 했었어도 크게 무리감이 없는 이 위트니스 시리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매를 한 위트니스 8 부분도 역시 EP 버전으로 나와서도 반 다운으로 구매를 했고요. 일단 소재들을 좀 보면 기본 메쉬 소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직자 구조인 수직 구조의 메쉬 구조로 되어 있고,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3겹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로, 세로 정확하게 90도 되어 있고 안에 또 물결 모양으로 메쉬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입 자체는 여러분 반 일체형으로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흰색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일체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은 이렇게 분리가 된다. 움직일 수는 있지만 요 앞에 반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측면에는 이렇게 사자 모양이 이렇게 약간 음각 형태로 보이긴 한데 굉장히 잘 디자인을 한 것 같고, 측면 나이키 스우시 부분도 더블 나이키 스우시로 해서 굉장히 이쁘게 마치 홀로그램처럼 이 두 개를 굉장히 잘 디자인해 놓은 듯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발목 쪽 패드는 기본 발목 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두껍게 따로 들어가 있는 패드는 없고요. 위쪽만 이렇게 두껍게 패드가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다 메쉬 소재 위에 이 녀석은 약간 합성 패브릭 같은 느낌으로 되게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베갯잎 그 쿠션 느낌처럼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메쉬 소재 안쪽에 솜을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폭신폭신하고요. 다음에 아웃솔과 이어져 있는 측면, 이 르브론 왕관을 상징하는 모양의 지지 내가 옆에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아웃셋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뒤쪽에 에어맥스 쿠션이 되어 있고 앞쪽에는 파일론 쿠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쿠션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딱 보셔도 여러분 굉장히 지상고가 좀 높게 생겼죠. 일단 에어맥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맥스 들어가면 여러분 키높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높은 지지 형성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기본 메쉬 소재와 패브릭 느낌의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발끈은 굉장히 부드러운 굉장히 구김 잘 가는 신발 넓적끈입니다. 그래서 넓적끈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 간격이 넓고요. XDR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드한 아웃솔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깊이감은 꽤나 괜찮게 나왔는데 그 부분도 접지 때 따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외관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우선 일단 여러분 제가 이 4, 5 때 굉장히 여러분 쿠션이 만족하고 6 때도 7 때도 둘 다 맥스 쿠션이었거든요. 근데 앞대 뒤쪽 다 맥스 쿠션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뒤에만 맥스 쿠션으로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쿠션이 그 6 때 느끼던 그 하드한 쿠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7에 살짝 돌아왔던 괜찮은 맥스 쿠션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파일론 쿠션과 같이 써서 이 맥스 조합을 들어갔는데 쿠션이 여러분 굉장히 하드합니다. 그래서 하드와 소프트를 좀 겨냥해서 둔다면 하드에 8, 소프트에 이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게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것 같아요. 쿠션은 약간 반 포기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드한 쿠션으로 이루어진 르브론 위트니스 8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뒤쪽 맥스 있는 부분 좀 괜찮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에어맥스는 몸무게가 85kg 이상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쿠션이다. 이런 썰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치 저는 아직 80대는 아니기 때문에 60대와 70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쿠션을 잘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쿠션감이 조금 하드하다, 좀 많이 하드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쿠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이 피팅도 여러분 일단 정치수 권장드립니다. EP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세븐티에 비해서 훨씬 좀 작게 나왔습니다. 사이즈표를 좀 보시면 전장길이 265 사이즈 기준으로 268mm, 양발 신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 여유가 없는 길이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좁게 나왔다, 길이감이. 그래서 정치수는 무조건 가셔야 될 것 같고, 발볼러 분들은 반업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볼도 여러분 EP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91mm 밖에 안 나옵니다. 내측이 91mm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EP 버전 치고는 발볼과 길이감이 좁게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발등도 150mm 정도로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아주 굉장히 발등도 높게 나온 편은 아니다. 심지어 그리고 앞쪽이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일체형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앞쪽 일체형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발이 들어가고 여유 공간감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감이 별로 없어서 짧고 좁고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반 분들은 정치수, 다음에 발볼러 분들은 반업 정도는 해주셔야 조금 편안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반다운을 했는데 너무 꽉 끼어가지고 약간의 조금의 통증은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잡아주는 피팅감은 약간 플렉시블한 기본 메쉬 소재들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지만, 지상고가 이게 지금 35mm 정도 나오거든요. 높은 지상고로 인해서 좌우측 지지력도 솔직히 조금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이기 때문에 이 측면 지지력은 확실히 여러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다운을 했기 때문에 발 잡아주는, 꽉 잡아주는 거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정치수를 신었으면 앞쪽이 좀 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단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슈레이스는 일단 여러분 71mm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시작점이 그렇게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발이 아주 놀 것 같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수를 구매했더라면 잘하면 가벼운 소재로 인해서 측면이 조금 더 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단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잡아주는 피팅감은 반다운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확실히 플렉시블한 소재와 높은 지상고로 인해서 좌우측이 좀 불안하긴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뒤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앞쪽은 나쁘지 않지만 저는 좀 작게 사서 발이 조금 아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사이즈 여러분 꼭 체킹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EP 버전이지만 굉장히 짧고 좁게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팅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일단 265 사이즈 기준으로 370g, 미드컷 높이 치고는 나쁘지 않은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게는 기본 메쉬 소재를 썼고 다음에 에어맥스 소재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측에 쏠리는 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쪽에 기본 메쉬 소재고 굉장히 가벼운 소재들을 썼기 때문에 위쪽이 너무 가볍다. 하지만 아래쪽은 일반적인 에어맥스 미드솔과 파일론 소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분 하쪽을 좀 많이 쏠린 느낌은 조금 있다. 하지만 위쪽이 가벼워서 그런 거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370g이면 아주 무거운 정도는 아니고 평균 정도는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뛰는데 거슬림이 없고 괜찮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접지입니다. 일단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턴의 간격이 여러분 너무 넓습니다. 일단 간격 자체는 0.5에서 1cm 정도, 그래서 짧은 데는 0.5cm, 긴 데는 1cm까지도 넓어지는 간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쪽 부분에서 앞쪽 부분, 상단 부분이 조금 좁고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넓은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깊이감은 1에서 3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까만 부분은 3mm 정도 나오고, 안쪽 이쪽 부분은, 하단 이쪽은 1mm 정도의 깊이감이 나오는데, 깊이감은 나쁘지 않은 정도지만, 그리고 XDR이죠. XDR이기 때문에 야외 코트에서 무리 없는 아웃솔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격이 넓어서 접지 테스트를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측면으로도 많이 밀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잡아주는 이 배열이 거의 이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까만색 부분을 제외하면 앞쪽이나 측면으로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역합니다. 왜냐하면 측면으로 잡아주려면 이렇게 세로줄로 들어가 있어야 측면으로 잡아주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 방향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측면을 브레이크를 잡아도 약간 밀리는 감들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접지력도 그냥 쏘쏘한 정도이다. 그래서 뭐 뛰는 정도 불편함은 없었지만 정말 실내 코트에서는 조금 접지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웃 코트에서는 먼지를 일단은 간격이 넓기 때문에 많이 탈 것 같지는 않은데 오래 신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웃솔의 내구성은 괜찮을 것 같지만 일단 접지력에 있어서도 먼지를 많이 먹으면 확실히 밀리는 감은 좀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접지력도 상당히 좀 아쉬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일단 여러분 기본 메쉬 소재들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측면을 제외하면은 앞쪽에는 다중 메쉬입니다. 그래서 3겹 정도 들어가 있는 메쉬고, 위에는 또 완전 촘촘하게 되어 있는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고, 측면에도 메쉬 소재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이 녀석도 여러분 단일 메쉬가 아니라 이 까만색 나이키 부분도 완전 막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통풍구 뚫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에도 완전 통풍이 안 되니까 막아놔 있어가지고 통풍성도 그닥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5036 테스트에 있어서도 꽤나 나쁜 성능을 보였습니다. 2분이 넘어가는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통풍도 솔직히 조금은 아쉽다. 기본 메쉬 소재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를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는 통풍성에 있어서도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보이는 르브론 위트니스 8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일단 여러분 정가 기준 119,000원 할인해서 구매를 한다면 여러분 싸게 구매하면 7만원 정도에는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아울렛 가서 여러분 이 녀석을 7만원 8만원대에 구매를 하더라고 한다면 그래도 솔직히 조금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관은 꽤나 괜찮다고 평가를 하더라도 쿠션 일단 좀 하드하죠. 피팅 뭐 잡아주는 거 그 부분도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 다음에 길이감 조금 아쉽죠. 그 다음에 무게도 뭐 이건 동등하니까 평균치라고 빠지고, 그다음 접지도 아쉽죠. 통풍도 아쉽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외관과 무게를 제외한 나머지 중요한 특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농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주고 사더라도 8만원을 주고 사더라도 이 가격이면 솔직히 다른 농구화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예를 들면 그때 할인이 많이 들어갔던 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6만원대에 구매를 했죠. 만약에 같은 값인데 이 녀석과 아카데미 있으면 100% 다 아카데미 삽니다. 이 르브론 위트니스는 이번 8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렛에 아무리 풀려 있어도 구매하는 건 조금 고려를 해보셔라. 근데 정말 제가 뭐 돈이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70% 할인 가격 때리고 그다음에 뭐 한 5만원 언더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리고 막 굴리고 싶은 농구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뭐 구매를 하도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5만원대에 막 굴리는 농구화로 살려면 사셔라. 그렇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는 8만원을 주고 사더라도 조금은 아쉬운 성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약 딱 해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좀 한 부분이 있었던 르브론 위트니스 8이었는데 이번에도 조금은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명 구독자 이벤트도 조만간에 다 취합이 돼서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